자, 이제 일발장전입니다. 오늘도 뭐 식료품, 먹거리 얘기입니다. 어제 풀무원을 제가 좀 했죠. 그렇죠. 네. 식량에 관심이 많아서. 뭐 앞서도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만, 이제 리오프닝하고 어제 이제 뉴스 보도가 이제 뭐 그거잖아요. 아무 때나 오세요. 뭐 해제 기념으로 한 잔 주신다는 뭐 이런 광고들. 네. 굉장히 보기에도 좋고 일상 회복에서도 상당히 흥이 나는 그런 뉴스인데 저 값이 많이 오를 텐데 이 생각이 그렇죠. 언뜻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타이틀은 원치는 않지만 이제는 짜장면도 머지않아 10,000원 시대를 보게 될 것 같다 생각입니다. 뭐 표준 발음의 과거에는 이제 자장면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 짜장면도 같이 씁니다. 네. 자, 근데 그 이유는 아침에 이제 곡물 가격이 다시 또 올랐죠. 밀 가격도 올랐고 옥수수 가격도 올랐는데 뭐 이것들이 그냥 단순히 오르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전 어제 주식시장 보면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았지만 이제 밀가루 데이가 나왔죠. 네. 사조동화원이 그 무거운 그렇죠. 상한가를 기록했고 물론 주가가 오르니까 자사주 매도 공시를 또 때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고 대한제분 뭐 하다못해 대한제당. 네. 제당도 대한제분도 그렇고 대한제당도 제당도 그렇고 급등하고. 그러니까 설탕 가격도 원당 가격도 분명히 움직일 거라고 봐요. 네.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기후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어제 뭐 한탑 같은 것도 주가가 움직이고 네. 영남제분이죠. 결국 돼지고기도 오르고. 다 오릅니다.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올랐다가 내려오느냐는 잘 안 내려와요. 한 1, 2년간은 계속 높은 가격을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서 참 안타까운데 또 이렇게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저것을 해지하기 위한 위험회피 기업으로는 무엇이 있느냐 주식 투자에서 고민하다 보니까 뒤통수를 빵 맞은 느낌이 어제 들었어요. CJ제일제당이 CJ제당. 네, 무겁다라고 대형주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네, 내용 보시겠습니다. 국내 1위의 제분, 제당, 뭐 식용유, 사료 생산업체입니다. 물론 수입하는 게 커요. 뭐 원당이라는 설탕도 1년에 7천억 원 들여오죠. 원맥 3천억 원, 대두, 옥수수 합치면은 대략 2조 6천억, 3조 원가량을 수입해 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밀선물 7월물이 부실당 11달러 28센트, 한가마니에 이제 2% 올라서 11달러 28센트. 이게 뭐 무슨 의미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난해 대비해서 2년 전에 5달러 선이었으니까 이제 2배 올랐고 올해 2월 달에 7달러 선이었으니까 5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원가는 50%가 올랐는데 거기에 수입해오는 가격인 환율도 10%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2분기에 판가 인상을 안 하면은 회사 망합니다. 망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는 해야 되는 하고 말고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해야 됩니다. 회사도 듣고 있겠죠. 지금 끔찍 놀랄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그 구조를 잘 보면은 CJ제일제당의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이 선도환으로 이제 그 선물 계약으로 보통 1년 전에 계약을 맺어요. 그 만기가 올해 5월, 7월, 9월물에 다 집중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 롤오버를 하는 게 아니라 실물 인수도를 하기 때문에 다음 거에 대한 포지셔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안 올리면 포지셔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업 구조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 가격, 곡물 가격이 오르는 뭐 인플레이션의 극단적인 에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한 실제적인 수단은 가장 넘버 원을 보면 됩니다. CJ제일제당. 뭐 주가는 뭐 오늘 당장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제 이렇게 보면서 상당히 그 충격적인 그 기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뉴스 보도 나왔지만 이제 서민적인 칼국수 8,000원 시대, 네. 그죠? 우리 불과 한 20년 전에 뭐 우동이나 이 우동값 10,000원 이럴 때 미친 거 아니야? 이럴 때 얘기했었거든요. 냉면 값이 10,000원 미친 거 아니야 이랬는데 지금은 뭐 그냥 일반적인 10,000몇천 원씩 해요. 근데 짜장면이 저는 서울 처음 왔을 때 밥을 어떻게 5천 내고 먹지 그 생각하는 그러니까 짜장면이 지금 평균 가격이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하는데 분명히 이 원료 가격이 대부분이 밀가루. 네. 그렇죠. 거기 이제 춘장은 콩입니다. 네.
그리고 또 돼지고기. 거기에 이제 양파. 유일하게 양파인데 양파는 무한 지역의 양파가 아직 안 올라.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죠. 하여튼 짜장면을 한 그릇 합시다라는 게 이제는 10,000원 주고 먹어야 된다. 그저께 참 진짜 짠돌이 후배인데 그 해외 금융사에 있는 친구 점심을 대부분 시켜 먹어요. 자리를 못 비우니까 계속 그 중계를 해줘야 돼서. 근데 뭐 형 뭐 찌개 한 그릇에 8,000원 됐어 그러면서 도시락 싸운대요. 그래고 그냥 사 먹으라 줘. 근데 그 정도로 그 사람한테는 그게 체감 물가가 굉장히 큰 거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먹으면 10,000원 시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죠. 이제 호랑이 담배품 시절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웃으면서 넘길 네. 수 있는 이야기인지 이게 계속 오를 겁니다. 계속. 저희가 운다고 해서 이게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근데 정부가 이제 서민 물가 제어를 위해서 제어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그냥 컨트롤이 하면은 뭐 중국 경제처럼 사회 경제지. 네. 그냥 한국전력을 보면서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그건 상패를 하는 게 맞아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아니, 저도 동의합니다. 주주가치 오늘도 그 지금 한국전력 역대 최대 적자 기사 그럼요. 나오잖아요. 이거 절에서 회사, 그러니까 한전 같은,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한전이 만약에 휘청거리다, 그러면 이제 외자를 열어가지고 자본 받자, 뭐, 국민 혈세를 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력회사가 외국 손에 넘어간다? 그냥 땡, 뭐,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경각심에 대해서 인지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물가라는 부분은 지금 이제 망나니처럼 뛰기 시작할 텐데 어찌 할 건지 고민을 다 같이 해봐야 됩니다. 네. 자,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하여튼 CJ 제일제당은 에그플레이션으로 실질적인 해치가 될 수 있는 기업이라서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45만 원, 50만 원까지도 보여요, 이게. 네.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물가가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그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한 내용을 좀 참고해 보게 되면 거기 개인 서비스 중에서 외식 물가가 6.6%가량 상승을 하게 되면서 1998년 4월달 7% 이후에 최대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동전처럼 또 뒤집어 보게 되면 또 아이러니컬한 부분들이 저는 주말에 좀 쉰다고 좀 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그 밖을 나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외식업체라든지 그리고 프랜차이즈 커피라는 여기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비싼 건 맞지만은 소비는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해야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제품 가격 인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그 CJ 제일당 같은 기업도 수혜가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외식업체들이 제가 볼 땐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CJ 프레시웨이라든지 뭐 현대 그린푸드 같은 기업들이 뭐 앞으로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식자재 유통하고 밀키트 사업 그리고 외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도 외식이란지 식자재 유통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식자재 유통 그러니까 그 원자재 이런 부분도 비싸긴 하지만 유통 마진도 상당히 큰 폭으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식자재 유통을 한다라는 건 거기서 유통 마진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현대 그린푸드라든지 뭐 이런 CJ 프레시웨이 같은 종목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외식업체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회 상장했던 기업인데 지난주에 한번 언급이 나왔었는데 디딤. 예. 이게 지금 뭐 하는 기업인가 저도 살짝 헷갈렸었는데 연한식당. 예, 더건코리아하고 비슷한 프랜차이즈 업체라고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이게 마포갈매기라든지 연한식당 같은 외식 프랜차이즈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 사람들이 꽉 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프랜차이즈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제품 가격도 인상을 하게 되고 사람들도 이제 오게 되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거리두기 해제 딱 풀리고 나니까 사람들 그냥 밖 확 다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돈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그 저도 이해가 되는 게 평소 때는 저도 조금은 아끼는 편이에요. 네. 근데 주말에 뭐 그 사람들 만나거나 밖에 나가서 누군가 만나게 되면 그때 잘 알죠. 예, 그때 네. 돈을 안 아끼거든요. 경상도식 표현에 여물다 하죠. 네. 정태근 팀장 굉장히 여물어요. 네. 알짜배기입니다.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갑자기 칭찬을. 뭐 칭찬할 건 해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사람들 만난다거나 지인을 만나게 되면 그때 쓰는 돈은 안 아껴요. 그냥 네. 다 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외식업체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수혜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뭐 디딤이라든지 CJ 프레시웨이, 뭐 신세계푸드, 현대그린푸드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이 소비의 양극화적인 측면도 우리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불황일수록 명품이 잘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루이비통 같은 이런 명품 관련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을 볼 수밖에 없는데 백화점 중에서 명품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곳이 현대백화점이거든요. 네.
네. 현대백화점이기 때문에 그쪽 봐야 되고. 근데 종합 어떤 복합 쇼핑몰 쪽에 보게 된다면 신세계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신세계 같은 경우는 아울렛. 신세계 푸드라는 자회사도 있고 이 신세계 푸드는 노브랜드 햄버거 그리고 최근에 또 노브랜드 피자 이런 브랜드를 또 출시를 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스타필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 뭐 유통하고 외식업체 네. 이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